안녕하세요. 진정호입니다. 2020년 처음 저의 소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수업에는 인강이 있죠. 반복을 위해서 예습복습, 인강을 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강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교재의 90% 이상의 문제는 제가 모두 인강 촬영을 할 생각이에요. 아주 쉬운 문제 빼고는 모두 다 인강 촬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고 싶은 문제만 봐야 되잖아요. 그때만 딱 보고 싶은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킵 위치를 모든 인강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강 본다고 유튜브 켜고 그 시간에 다른 것 본다. 그래서 인강이 없는 선생님을 원한다. 이런 제가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제 거 인강 본다고 켰을 때 솔직히 그 옆에 뜨는 무슨 뭐 야생 동물의 싸움 순위 뭐 이런 거 클릭하는 건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컴퓨터로 유튜브로 인강을 보면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노트북으로 제 거 인강만 보고 싶다 하면 원하는 인강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용량이 조금 커가지고 외장하드 또는 USB 3.0 이상 전송 속도가 좀 빨라야 되죠. 그리고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256기가 이상짜리를 저에게 가져오시면 저의 인강을 모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현장 강의를 위한 예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강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 얘기가 아니고 어, 시간 대비 최고의 효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제대로 해왔을 때 정말 수업이 살아있다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예습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면, 그렇다고 제가 예습 안 했을 때 제 수업을 못 알아듣게끔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그 정도의 예습을 딱 해오시면 실제 수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 전후로 테스트를 보게 되거든요.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할 건데, 테스트가 어찌 보면 뭐 혼을 담은 테스트?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 거예요. 그 테스트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할 겁니다. 뭐 테스트 볼 때 조교 선생님이나 코칭 쌤이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것을 제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시중 개념서. 현재는 제가 수학의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의 개념 부분을 3번 정독 후 개념 꼭꼭 풀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바이블이 있잖아요. 바이블이 있으면 이 개념 부분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어주시길 바래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읽어달라고요. 대충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말고 한 줄 한 줄 읽어서 이게 뭔 소리인가 이런 거 한 줄 한 줄 다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바이블의 일부분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다 읽으시고 뭐 이그젬플 뭐 이렇게 예제도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바이블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이건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됐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확장하기가 나오죠, 바이블에. 그럼 개념 확장하기는 교과서에 있는 부분 아니면 교과서에 없어도 심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블이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이블 교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콕콕을 풀으시면 돼.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개념 이 부분을 3번을 읽으시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개념을 여기를 읽고 뭐 여기도 읽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개념 확장하기 읽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읽고, 별표 친 부분 읽고, 그 다음에 개념 확장까지 읽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 콕콕 이 문제가 이게 되게 쉽거든요. 더구나 여기 풀이도 나와 있는데, 풀이는 이렇게 손으로 가리시고, 이게 가리시고 풀으셔. 손으로 가리시고 푸는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예습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바이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념서가 이름이 불의 발견이라고 이제 제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진정 수학 개념서가 이제 이름이 불의 발견이라고 정했고,
그거의 인강을 보고 정체크 및 필수 예제는 쉬운 문제니까 풀고 채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제 교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 바이블을 봤다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복습했다, 뭐 두 번 복습했다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요 발을정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여기를 체크를 했다는 것은 이 박스 내용을 전체를 확실히 이해했다는 얘기야. 확실히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난 이제 여기 내용을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 이것도 정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부분까지는 바이블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내용도 바이블과 똑같거든요. 그럼 바이블을 읽었는데 이 내용까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여기다 정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아까 바이블에서 나오는 개념 확장하기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이제 바이블에 없는 거예요. 개념서 바이블에 없다. 바이블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또 강의를 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내신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것까지 인강을 들었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체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필수 예제는 불의 발견에 있는 필수 예제들은 되게 쉬워요. 내용이 되게 쉽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풀고 채점을 하시면 돼. 뭐 맞았다, 맞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게 될 거예요. 맞았다, 틀렸다. 근데 틀렸는데 해설지 다시 봤는데 이해가 됐다. 반달. 그 다음에 틀렸다. 근데 해설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별표. 또는 인강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별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불의 발견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7글자의 비밀이라는 제 교재가 있어요. 유형서예요. 유형서는 이제 센이나 뭐 RPM처럼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의 푸는 방법을 필기해서 와라. 그게 뭔 소리냐면, 제 일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7글자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웬만하면 이 제목을 7글자로 맞추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런 건 지금 현재 뭐 10글자고 이런 거는 7글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유형은 어떻게 푼다라고 제가 여기다 막 쭉 적어요. 인강을 보시면 여기다 뭐라고 적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요. 막 이렇게 적으면 여기 부분만 적어서 오라는 거야. 이 문제를 다 풀어 오시라는 게 아니고, 물론 풀면 더 좋죠. 풀면 더 좋은데 일단은 수업을 듣기 전에는 여기까지만 적어서 와라. 그럼 여기다가도 뭔가를 적어서 오는 거고, 또 여기다가도 뭔가를 적어서 오겠죠. 그러니까 일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수투의 접선 쪽을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린 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습은 확실히 진행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바이블 개념 콕콕 한번 읽어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바이블을 3번 읽고 개념 콕콕을 풀으시고, 그 다음에 제 거 개념서 박스 한번 체크하시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 푸시고 이해가 되면 발을정자를 하고, 그 다음 3번째는 일비에서 적으라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 소개 중에 이제 진반이 있어요. 제 이름이 진정호죠. 제 이름이 진정호인데 진정호, 제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죠. 백불 진짜. 여하튼 진반은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숙제도 좀 더 많을 수가 있고 현장 수업의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제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어,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양과 무관하게 숙제를 안 해요. 이제 숙제와의 전쟁은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의 숙제를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80을 해와. 그 다음에 80의 숙제를 내면 여러분은 70을 해와요. 그 다음에 60의 숙제를 내면 50을 해오고, 30을 숙제를 내면 20을 해와.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강사 16년 동안 가장 적게 숙제를 내봤거든요. 10 정도를 숙제를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하냐면 8을 해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진리야. 그러니까 숙제의 양과 무관하게 안 해. 좋아요. 전 여러분들의 자유를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유는 항상 있어요. 이유가 없진 않아. 이제 여기 중에 이제 아프다, 내가 아팠다.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숙제가 많다. 저도 다른 과목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른 과목 충분히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유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이유는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에게 막을 수 없는 게 뭐냐? 생기부 써요. 생기부 써요. 이렇게. 이거 하느라고 못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근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 이게 뭐냐면, 이제 저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예습 말고 숙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본 건 일단은 폭력이 있고요. 때려봤어요. 때려보고. 근데 이 폭력도 안 되죠. 왜? 이거는 범죄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때리면 이건 범죄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뭘 했냐? 폭언을 해봤어요. 폭언. 막 미쳤냐? 뭐 숙제를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정신교육 막 이런 것들을 해봤어. 근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약발이란 게 존재해요. 약발이 2주 정도 가요. 2주 정도가 되면 다시 또 숙제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안 하고 제가 뭐를 해봤냐면, 빌어봤어요. 빌어보기. 제발 숙제를 해와라. 막 이제 막 사정하는 거죠. 막 사정. 최근에 쓴 게 벌금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벌금. 아, 근데 얘가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숙제 한 번 안 해오면 5만 원씩 걷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멈춰있고 싶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해봐야 돼. 숙제 한 번 안 해오면 5만 원 벌금. 그랬더니 전원 다 해왔어요. 물론 자기의 수강료 해당된 달이 됐을 때 그만두긴 했지만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숙제를 안 해온다고 그렇게 벌금을 받는 것은, 어제 제가 올린 저의 동영상을 봐도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도 넌 고등학교 때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본 저는 이제 저는 만족해요. 노력을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거가 뭐냐면, 숙제를 이제 벌금까지 해보니까 숙제를 하는 척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별별별별별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맞았다 막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 근데 결국은 학교 시험에서 틀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정호한테 숙제를 했어. 근데 그게 똑같이 시험에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그냥 한 번에 맞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틀렸어, 그냥. 그러면 이제 이건 저의 의도와는 다르거든요. 저의 의도는 성적 향상이에요. 성적 향상을 위해서 숙제를 냈는데, 진정호 숙제를 다 했는데 문제 틀렸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숙제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제대로 안 하고 시험을 못 보고 안 좋은 대학을 갈 자유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죠. 좋은 대학을 가지 마세요, 그냥.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가 인정을 하고, 이제는 숙제 갖고 들들 볶고 뭐 이런 건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해결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숙제를 제대로 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출 확률이 매우 높은 테스트. 저 이 테스트 만드는 데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예요. 시간을 엄청 투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숙제를 제대로 했어. 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최소한 80점 이상 또는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쉬운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 콕콕 이런 문제 없고, 변별력 있는 변별력 문제, 소위 말해서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그런 걸로 된 테스트를 제가 낼 거예요. 그 테스트를 맞추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제 숙제 다 해와가지고 학교 시험 틀리면 뭐해. 심지어는 제 숙제를 안 했어.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숙제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낸 테스트를 다 맞았거든요.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숙제를 하든 말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제 테스트를 맞으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테스트를 다 못 맞았어. 그러면 2차, 3차 변형된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프로그램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을 아예 구매를 한 거와 다름이 없죠. 개발을 해서 이건 뭐 100차까지도 가능해요. 이건 100차까지도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까지 테스트를 볼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테스트를 볼 때 다른 학원이 있죠. 다른 학원. 다른 학원이 있으면 그냥 주기만 해요. 주기만 함. 자, 그래서 그냥 줄 테니까 너가 이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라. 공부를 하는 것은 자유다. 내신을 뭐 적게 내신 점수가 낮은 것도 다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제 테스트는 그만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숙제와의 전쟁은 결국 저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여러분의 앞으로 저를 따라와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학생이 뭐 20명일 때 코칭 2명이었고 20명일 때 코칭 2명, 30명일 때 3명, 50명일 때 4명, 60명일 때 6명, 80명일 때 8명 이런 식으로 코칭을 늘렸어요. 저의 지나간 소개 동영상 2019년 그 버전을 보시면 코칭에 목숨 걸었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솔직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입장에서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홍보 효과도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이제 종사하고 있는 학원에서 수강료가 30만 원이 안 돼요. 30만 원이 안 되는데 진정호한테 배우면 인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장 강의도 해주고, 그 다음에 1대1로 과외처럼 질문도 받아준다. 그럼 소위 말해서 꿀이죠. 이 금액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 코칭쌤들 학벌이 낮냐? 아니에요. 카이스트 그리고 충대 이상 여기서만 뽑았어요, 제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긴 되는데 일단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뭐가 생기시 하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만을 위해서 계속 코칭실을 만들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시간도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하고 싶다, 코칭을.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중간 시간 없이 딱 하고 싶다. 그죠?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냐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게 돼.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죠. 기숙사나 원리사는 이렇게 매기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머리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왜 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 난 싫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쉬운 내용도 공부를 안 해와. 그래서 여러 코칭 선생님들 8명까지 있었는데 이 8명의 선생님이 정말 쉬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애들한테 설명을 하게 돼요.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인재들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인강 조금만 봐오면 되는데 그 인강을 안 보고 코칭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코칭쌤들이 아니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오고 또 그리고 숙제를 또 안 해오면 코칭할 게 없어요. 숙제를 안 해오고 코칭할 게 없어. 코칭할 때 질문을 안 해.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놀아. 개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숙제를 안 해오면 확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확인을 하라고 해도 숙제를 안 해서 모른대야. 그러니까 코칭에서 과외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거기에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코칭 선생님도 숙제를 안 해.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코칭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와. 그래서 심화 문제는 교재 연구를 안 해와. 그래서 학생들이 특정 코칭 선생님한테만 코칭을 해달라고 해. 코칭 선생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급여를 강사만큼 제가 늘려줬어요. 많이 늘려줬는데 안 돼. 안 되죠. 왜? 왜? 코칭 선생님도 어차피 자기의 미래가 있잖아. 코칭 선생님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 교재 연구를 안 해올 자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코칭 선생님한테 교재 연구를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 짜는 것도. 그리고 코칭 준비도 안 해오고 애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코칭을 다 자르고 이제 결국은 내가 가르치는 내가 직접 촬영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러 오는 학생이 사실 코칭 쌤한테 막 내용을 배우러 오는 건 아니잖아. 결국은 진정호한테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촬영을 해야 되겠다. 내가 놀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문제를 반복하기 위한 자료를 무한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반복의 힘 이런 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저 어떤 교재 30번 이거 20문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걸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도 다 그냥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 문제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유사 문제 말고 그냥 딱 유사 문제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교재도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모르는 것만 반복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특정 문제를 반복하기 위한 자료를 무한으로 제공을 하고, 코칭 선생님들은 이제 더 이상 설득하기가 지쳐. 자기가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중교재 인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내신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시중교재의 여시소를 제공합니다. 이 여시소가 뭐죠? 여시소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거의 줄임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이스토리가 있다. 자이스토리의 여시소. 그럼 몇 번 이렇게 적혀서 딱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면 자이스토리의 핵심 내용은 다 안다. 이렇게 하는 여시소를 시중교재에 다루는 거에 대해서 다 이거 대충 정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정하거든요. 심지어는 여시소 문제만 풀고 그냥 그 문제집 벌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공을 하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동시에 아직 확실히 제가 약속을 못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화선이라는 제 테스트도 있어요. 도화선 테스트 아주 난이도가 높죠. 도화선 테스트와 이제 기망이라고 기억의 망각곡선이라는 교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망각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용들을 고3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의 망각곡선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편지라는 이제 하트 문제들 제 수업 하다 보면 하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트 문제들만 모은 연애편지도 최대한 제공을 할 것인데, 그거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배운 교재에 대한 가장 핵심 문제를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현재 다루고 있는 수학의 바이블하고 센 요거는 2월 달까지 인강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인강이 촬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순서가 자이스토리 1등급 수학 블랙라벨 절대 등급 순서로 제가 촬영을 하려고 해요. 예,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건 진정호가 촬영을 합니다. 이건 진정호가 촬영을 하고,
아주 쉬운 문제는 이제 코칭쌤들이 촬영할 건데 이제 대부분 제가 촬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품 교재랑 최강 TOT 하고 두 번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쟁이가 있는데 이 고쟁이는 아시다시피 신승범 선생님 그쪽 인강에서 그쪽 사단에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외에 원하는 시중교재 있을 경우에는 제가 검토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시중교재 중에 한참 뜨고 있는 교재 하면 제가 검토를 해서 인강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저도 저도 숙제를 안 한 적이 있죠. 예. 저도 약속한 인강을 밀린 적이 많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고 학생들에게 과제비를 받으면서까지도 애들한테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도 안 한 적이 있음을 시인을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인강을 제가 안 밀릴 것이에요. 한번 정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 소중합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예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에서 살아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예습을 해달라. 예습과 숙제의 양은 반 난이도마다 다르게 진행한다고요. 무조건 많은 게 아니야. 숙제의 양은 조절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도 잘하셔야지. 테스트는 영혼을 담아서 만들게요. 혼을 담은 테스트. 정말 테스트 제대로 만들고 테스트가 탈락이 되면 추가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추가 테스트를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 준비는 제가 시나리오 써가면서 정말 열심히 현장 강의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온 거니까. 자, 그리고 안 밀리고 제 시간에 인강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코칭 선생님들도 쉬운 문제들을 인강 촬영합니다. 그리고 코칭 선생님들은 아마도 저의 제자로들로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 아무리 학력이 높고 똑똑한 사람도 결국은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 제자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1:1 코칭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인강을 다 보시는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정말 한번 제대로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열심히 가르쳐 볼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강을 들어주셔서